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총 2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이후로 매일 30에서 5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다가 닷새 만에 20명대로 또 줄어든 긴데요. 앞으로 부산의 확진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되는 건지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토요일에는 37명, 일요일에는 23명. 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근데 부산은 조금 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전체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이전에는 물론 작년에 이제 1000명대에서 계속 생기다가 예. 뭐 500명대로 감소한 것은 맞는데 최근 한 주 동안은 보면요, 계속 500명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더 감소하지도 않고 뭐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또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산의 경우는 지난 한 주 사실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1시 반 발표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월요일에 한 17명이었다가 화요일에 25명, 42명, 45명, 금요일에 59명으로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또 다행히 뭐 토요일 날에는 37명이고 어제는 23명으로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약간 좀 감소하다가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수치가 나와서 예, 예. 아마 휴일이 끝난 오늘하고 내일 확진자 수가 추후 상황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감소하다가 증가했나 이렇게 보니까 예, 예. 그전에는 요양 관련 시설이나 가족 지인 간에서 주로 많이 생겼는데 네. 이번 한 주는 교회나 기도원 관련 확진자 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BTK 열방센터 관련해서는 최종 한 37분이 생겼고 사도행전 교회 관련해서 27분, 진주국제기도원 관련해서 12분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주 증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도 이제 종교 관련해서 좀 확산세가 계속 있는데 종교 시설의 경우에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정규 예배, 네. 미사, 법회, 실시 이런 거를 좌석수의 10% 이내 이제 인원 참여 가능해가지고 대면 뭐 또 모임도 가능하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아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 예. 예배를 허용을 한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2.5단계 유지하면서 예. 좌석수의 10% 정도만 이런 예배, 미사, 법회가 참석 가능하게 아마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배 중에 감염 전파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더 철저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를 거리를 두고 앉아 있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하지만 일부 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에 좀 위치를 하고 있거나 예, 예. 또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환기가 좀 안 되고 밀폐되고 밀집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곳과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비대면 모임을 좀 더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사실은 예배나 법회를 마치고 이후에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간식이나 차, 음료를 네. 마시면서 마스크 벗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면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마 전파 위험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예배의 10% 이내 입장 네. 제한, 그러니까 다른 종교 뭐 모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딱 떠올려지는 게 신도들은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들어가게 하면은 당장 네. 거기에서 이제 교회 측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미리 신도들에게 공지를 해서 딱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뭐 이분들만 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네.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현 아나운서 말씀처럼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보니까 이제 예약제로 해가지고 예, 예. 네.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 노래방도 그리고 네. 카페에서도 이제 차를 마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그런데 이제 다 허용되는 게 아니고 요소에 이제 제한이 좀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교회 예배보다도 예. 사실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나 노래방 같은 경우가 사실은 방역의 측면에서는 좀 사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는 추가 수칙을 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노래를 하게 되면 비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작은 노래방 공간 같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 소독도 잘해야 되고 환기도 적절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소독하고 한 30분 정도는 이용을 안 하게 하는 지침도 지금 추가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또 자리를 또 거리를 두게 하고 이용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참 쉽지는 않은데 저도 해보니까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음료를 마실 때는 이제 마스크를 약간 벗어야 약간 되지만 네, 네. 올리고 마시고. 네. 예. 그렇게 대화를 안 하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는 바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네. 이러면 상당히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처음에는 네. 조금 연습을 하면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노래 이제- 연습장도 사실 노래 네. 한 사람은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마스크를 좀 쓰고 계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노래방 지침은 조금 현실적일까 싶은데 네. 8제곱미터당 한 명에 그게 안 되면 룸에는 한 명만 들어가게 네. 이렇게 지침이 내려요. 그렇죠. 예, 예.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부르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건가? 참 쉽지가 않아서 이게 아마 이제 아무런 소상들의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교육직책으로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능한 한 이런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를 해주셔가지고 이 감염 전파를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보통 노래방에 룸당 4명까지 허용을 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라. 예, 근데 이제 넓은 8제곱미터당 한 명의 인원 제한이면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큰 방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작은 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룸에 명이 한 들어가서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방역 당국의 고심도 이해가 그러니까요. 되고 또 우리 또 이 노래방 하시는 분들을 또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맞습니다. 또라도 할까 싶지만 어쨌든 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뭐가 또 전파되고 하면 다시 또 엄격해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좀 네. 방역 수칙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 밤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네. 또 이제 업주들이 9시 말고 1시간만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방역 수칙을 거리두기 수칙을 이제 제정하고부터 방역 당국에서 이제 역학 조사를 해보면 예, 예. 9시까지 영업을 끊고부터는 확진자 발생을 한 경우도 동선이 상당히 단순화되고 줄어들어서 이게 방역 조치를 하기에 상당히 편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감염 전파의 기회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적 모임 5명 이상 5명. 금지가 예. 돼서 크더라고요. 예약을 5명 이내로 잡아야 되는 그 부분이 되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3차 유행이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행이 확산세가 꺾이지가 않는데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 확산세가 꺾고 감소세가 가능하게 됐던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극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확진자가 좀 더 감소하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저는 조만간에 또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저거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 5명 이상 그러니까 4명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 네. 식당에 가서 이제 5명인데 따로 앉으면 안 되느냐? 근데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 실랑이 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모임 자체를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코로나19 걸렸다가 완치된 다음에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 특히나 탈모, 폐 손상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생겨나면 다시는 이제 네. 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이제 상당히 이제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퇴원했던 분들도 한 3개월 내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14일에 국내 코로나19 임상적으로 후유증 연구 중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한 40분을 대상으로 해서 확진해가 입원 치료하고 퇴원했던 분들을 3개월마다 이렇게 검진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예.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렇죠. 3개월 시점에는 상당히 머리가 많이 빠진다. 저희 환자들도 실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숨이 차는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6개월 지난 시점에는 이제 피로감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도 걱정했던 것처럼 예. 다행히 이제 폐렴이 심한 분들이 폐 손상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예. 다행히 6개월 이후에는 많이 회복이 되고 단 일부 환자에서 폐가 딱딱해지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폐섬 유화가 발생했다 해서 아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국에서도 데이터가 나온 분들 보면은 회복된 환자에서 한 76%가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인 임상 증세를 보인다고 하니까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될 연구 결과를 좀 나오는 걸 봐야 될 텐데 네네. 어쨌든 우리가 감염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뭐 이렇게 네. 좀 뭐 연령대가 낮은 경우도 있고 네. 전혀 아무렇지도 확진됐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젊은 분들 중에서는 또 이게 기억력이 조금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한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요. 그 자꾸 제가 이제 방송하니까 한 3월이나 4월이면 저 코로나19가 끝나겠지?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4월까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일 네. 동안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28일 안에 또 네. 2차 접종해야 되는데 아우, 그러려면 집단 감염하려면 2달은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동현 아나운서 거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신답니다. 제가 뭐 내 의사도 아닌데. 예. 근데 아마 이번 겨울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뭐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정동식 교수였습니다.